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월 1일 모고 스파르타 모의고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기억부터 리을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정답 선택지가 3개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1번 보고 기억 보고 2번 보고 니은 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한다는 주어 내 의견은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여기까진 맞아요. 근데 고친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 의견은 여러분 여기 의견이 명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명사로 끝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옳다는 것이다. 이렇게 것이다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4번. 자, 1번은 옳은 선택지인데요. 자, 여기 대응하는 서술어가 없으니까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로 고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볼게요. 자, 훌륭한 가르침과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여러분 괄호 연결되니까 쌓았다라는 서술어가 2개가 공유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훌륭한 가르침을 쌓다는 옳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요.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서술어를 따로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선택지. 자, 그 다음에 2번 충분한 해명이 있었습니다는 번역투이므로 충분히 해명했습니다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there is 이런 말이 있죠. there is를 번역하면 뭐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그냥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표현이에요. there is를 번역한 건 옳지가 않기 때문에요. 자, 2번은 바로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주체행위가 객체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를 전달해야 하므로 양육시키는 을 양육하는으로 간다. 여러분 주어가 직접 하는 의미가 있는 경우엔 시키다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하다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가볼게요. 아이를 여러분 여기 주어가 생략되었죠? 내가라는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보면은 내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키다를 하는으로 고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인데요. 자,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기억부터 리을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통일성이라는 것은 주제가 동일한 아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통일이라는 건 하나의 주제로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 보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다라고 나오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유일하게 디귿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제품의 오류로 인한 측정값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와는 엇나가는 통일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귿이 적절하지 않은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와 관련된 아이들로만 들어가 있는 게 통일성이니까요. 자, 디귿 옳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요. 3번 다음 밑줄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각각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고 적절하지 않은 거는 4개 중에 3개가 정답 선택지니까요. 1번 보고 기억 보고 2번 보고 니은 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기억에서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이다. 자, 여러분 청자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자, 그랬을 때 1번 당신은 누구인데 이렇게 행동하시오. 자, 진짜 내 앞에 있는 당신, 너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은 2인칭 대명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에서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 상대편은 2인칭이니까요. 자, 니은 당신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시죠? 자, 이것은 자신의 배우자를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가 맞습니다. 3번 디귿은 형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요 제귀 대명사는 아닙니다. 제귀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요 3인칭 주어를 다시 한번 가리키는 걸 제귀 대명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그는 제귀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제3자를 가리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3번은 옳은 선택지.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당신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여러분 대명사는 숫자 싸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인칭, 3인칭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책을 소중하게 여겼다. 당신은 앞에 있는 3인칭 주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3인칭 주어를 다시 한번 가리킨다 라고 해서 제기대명사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얘는 3인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인칭 대명사가 와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국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있게 된다면 접속 부사만 있습니다. 접속 부사가 맞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 되겠어요.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있습니다. 시골 학교라고 하게 되면 시골이라는 명사가 학교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조사는 보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으유 빨리도 온다. 이렇게 됐을 때도요. 자, 마찬가지로 빨리라는 부사 뒤에 도라는 여러분 얘 보조사지만 보조사도 어쨌든 간에 조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부사 뒤에 조사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조사는 체온 뒤에 결합하는 거 맞고요.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 나타냅니다. 주격 조사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혹은 목적어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바로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2번. 자 그다음 5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사가 붙으면 수사고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면 수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 만만한 이랑 가를 넣어 볼게요. 그 가방에 역공국어 수험성 한의건이 들어있다. 여러분 주격조사 이 못 들어가죠? 그 말은 조사가 붙을 수 없다라는 건 수관형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권, 두 권, 세 권처럼 단위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갖는 관형사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수관형사.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자 동물원에는 관광객이 한둘이 눈에 띌 뿐 한적했다. 자 저기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 붙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요거 한둘은 수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멍 때리지 마시고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답은 3번에서 나옵니다. 두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두이 사람 이상하죠? 두가 뒤에 있는 명사 꾸미니까요. 자 이것은 수관형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배가 두세 개 나무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두세 이게 이런 말이 이상해지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단위 명사를 꾸며주는 수관형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관형사, 2번만 수사. 그래서 적절하지 품사가 다른 거 하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인데요. 이따의 품사가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 자 여러분 일단 기회가 있어서라는 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성질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질 상태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재산이 풍족한 척한다. 재산이 많은 척한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요. 성질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능성이나 추측의 의미를 갖는 있다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잘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성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있다 혹은 고 있다로 되어 있는 경우 있다는 보조 용언으로서 무조건 보조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 보조 없어도 돼요. 나머지는 형용사지만 있다만 동사가 됩니다. 보조 동사만 있어요. 있다는 요거를 알아주세요. 자 그다음 문제 7번입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발문이 제일 중요해요. 발문에서 뭐를 바탕으로 보라 그랬죠? 가를 바탕으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눈동자를 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작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작가의 작가의 작품 경향, 세계관, 가족관계, 삶이 드러난다라고 보는 그런 아이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뒤에 기침을 하자라는 요 기침 바로 김수영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작가론적 관점만 고르면 되니까요. 정답은 몇 번이다?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작가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 시를 쓴 시인의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적 태도, 시인에 관련된 것으로 감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거 정답은 1번. 자 2번 대립적 이미지, 그 다음 대립적 의미, 주제 강조. 요것은 자 작품 안에서만
관상하겠다 요거이기 때문에 내재론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유의 어미를 반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 이거는 바로바로 확인하면 됩니다.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바로바로 자 함께 행동하자. 즉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침을 하자라는 것은 더러운 기침을 내뱉음으로써 정화하자라는 의미로 자, 이 김수영 시인은 독재 정권에서 정권을 잡았던 그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했었던 그런 약간 저항하고 비판하는 그런 작가였기 때문에요. 기침이라는 건 더러운 그런 행위들을 더럽게 행동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약간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더러운 것도 이렇게 발설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것을 기침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래요?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는 자, 이거 마이너스이죠.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을 가래, 더러운 가래를 뱉듯이 정화하고 비판하고 이런 내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바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도 자, 요것도 이제 옳기는 옳은데요. 자, 문제는 내재론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가론적 관점이랑은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4.19 혁명의 경우에는 자,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이 되어서요. 자, 마찬가지로 4번도 이제 적가론적 관점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7번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문학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봤더니 see 이걸 먼저 보고는 살짝 우리가 힌트를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제시문으로 가서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랬을 때 중국과 동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이 글쓴이는 중국에게 배울 것이라고는 옛날 훌륭한 권리들이 남긴 이런 농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문사와 예술에 능했던 과거의 옛 명사들의 여운을 배울 법한다. 이것만 배울 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자, 몇 가지는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자, 이번은 극단의 오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문제 9번인데요. 다음 중 한자성어의 뜻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 정답은 2번 호각지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뿔이 비슷한 기세라고 해서요. 영역이 서로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아이는 2번이 되겠어요. 자, 군계일학이라는 것은 닭의 무리 중에 한 마리의 학이 있다라는 것으로 정말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은 두각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군계일학이다. 막 꼬꼬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새 중에 멋있는 학이 하나 있는 거니까요. 자, 이것은 자,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인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거랑 비슷한 게 낭중지추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낭이 주머니야. 주머니 안 속에 자, 뭐가 있어? 송곳이 들어 있다. 그래서 주머니를 이제 송곳을 넣게 되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송곳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서요. 송곳이 바로 보인다라는 의미로 이거랑 좀 비슷한 의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망양지탄이라는 것은 여러분 망양지탄 자, 여기에 이 양이 자, 이게 짜증나게 큰 바다양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탄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학문을 공부할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학문이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한탄을 망양지탄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이 양이 쓰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양의 뿌리가 아니지? 양의 뿔 같지 않죠? 자, 요거보다는 이제 대서양일 때 쓰는
그런 자 바다 양자가 들어갑니다. 즉 바다를 보고는 탄식을 한다. 요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자가 바다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나의 식견이 굉장히 좁았구나 라는 거를 탄식할 때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 말하는 게 바로 망양지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 못할 때 그때 좀 탄식하는 걸 망양지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동소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을 얘기할 때 대동소이하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에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근검이라고 했을 때 요 검자가 여러분 이거 시험 험자예요. 옛날에는 시험을 자, 말 타는 걸로 했었지. 자, 그래서 말맞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 험자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기억에 적절한 아이는 바로 자, 여러분 요거 여기에 검소할 검이니까 인간이 검소한 거죠. 사람 인자가 들어간 저 검소할 검자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청렴도 나온 적이 있고요. 자애도 나온 적이 있고 또 처벌의 이 벌할 벌도 특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머지 아이들은 따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리는 2회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